안녕하십니까. 더인벤션랩 김지영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 투자 사이드에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서의 이 전략, 전 시간에서 유닛 이코노믹스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조금 더 기술적,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사례 위주로 얘기하면서 이 유닛 이코노믹스, 특히 최소 측정 지표 단위인 CAC와 LTV가 왜 여러분들 사업에 중요할 것인가, 특히 사스형 모델, 그리고 버티컬 이커머스 모델, 그리고 양면 시장형 마켓플레이스 모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CAC와 LTV를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모델군의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마켓플레이스형 모델, 양면 시장형 플랫폼 모델인데 CAC와 LTV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또한 이커머스 모델 또는 사스형 모델은 더 중요한 게 바로 유닛 이코노믹스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well balanced BM, 즉 굉장히 균형 잡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의 실체는 바로 뭘까요? 바로 LTV와 CAC 관점에서 레이셔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시리즈 A 라운드 투자가 일어나려면 LTV와 CAC 간의 레이셔가, 즉 LTV 나누기 CAC가 3 이상인 지점부터 투자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라이프타임 밸류, 즉 고객 생애 가치가 3만 원이라고 한다면 CAC,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 고객 한 명당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은 1만 원 이하일 때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또는 CAC 페이백, 즉 CAC가 회수되는 고객 회수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도달하는 비즈니스 모델일 경우에만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사례를 갖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급 시설의 몸짱 헬스클럽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몸짱 헬스클럽에 가입한 A 회원은 하기와 같은 조건으로 가입했습니다. A 회원의 라이프타임 밸류는 얼마일까요? 자, 가정이 뭡니까? 월 이용료 20만 원, 매달 등록, 3년 동안 회원으로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비뉴, 자, 이 몸짱 헬스클럽의 수익은 얼마일까요? 이용료 월 20만 원이겠죠? 근데 이 회원이, A 회원이 매달 등록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프리퀀시. 자, 프리퀀시는 뭡니까? 네, 바로 매월이고요. 라이프 스팬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회원으로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라이프타임 또는 라이프 스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유지 기간은 바로 3년입니다. 36개월. 그러면 라이프타임 밸류는 얼마일까요? 이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 진입해서 이탈하기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 동안 창출하는 순가치, 이게 바로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심플한 계산은 곱하면 되죠. 레비뉴 곱하기 프리퀀시 곱하기 라이프타임, 즉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년. 그럼 라이프타임 밸류는 얼마죠? 이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는 72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1년으로 줄이면 1년 라이프타임 밸류는 그러면 3으로 나누면 되니까 240만 원. 최소한 1년 동안 이 A 회원이 우리 몸짱 헬스클럽에 주는 라이프타임 고객 생애 가치는 금액으로 따지면 240만 원이란 얘기예요. 1년간. 3년간 720만 원. 즉 이게 가장 심플한 라이프타임 밸류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너무 쉽죠. 즉 시사점은 뭘까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라이프타임 밸류가 3년간 720만 원, 1년 동안 24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시사점을 느껴야 될까요? 아까 왼쪽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리즈 A 라운드 투자자들의 투자가 어느 시점에 일어난다고 했죠? LTV 나누기 CAC 레이셔가 3 이상인 지점부터 투자를 한다. 즉 그 얘기는 뭐냐? 이 몸짱 헬스클럽은 신규 고객 1명을 유치하는데 CAC죠.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 유치하는데 연간 240만 원 이하의 비용을 써야. 왜? 3년 동안 720만 원이니까 최소한 이 고객이 720만 원의 LTV를 우리한테 준다면 이 고객을 우리 몸짱 헬스클럽으로 데려오는 비용은 240만 원 이하로 유지를 해야지만 겨우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적자인 거죠. 왜? 헬스클럽에 투입되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고려해야 되니까. 최소 CAC는 약 80만 원 정도 이하로 유지해야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LTV를 안다는 얘기는 결국 그 반대편에 있는 CAC를 내가 얼마 정도 이하의 수준으로 써야지만 수지타산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LTV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라이프타임 밸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레비뉴와 프리퀀시와 라이프 스팬을 알아야 되는데 레비뉴는 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고객의 라이프 스팬 또는 프리퀀시를 알려면 결국 이탈률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이탈률을 관리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CAC 페이백 피리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LTV 나누기 CAC 레이셔가 3 이상인 지점부터 투자자들은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LTV가 최소한 CAC의 3배 이상이어야지만 수지타산, BP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죠. LTV 나누기 CAC가, 그러니까 LTV가 CAC의 3배 이상은 아니라 또는 2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할까요? 바로 CAC 페이백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이걸 고객 CAC 회수 또는 고객 회수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고객 획득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개월수를 우리가 CAC 페이백이라고 해요. 고객 회수 기간. 이 고객 회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까요? 길면 길수록 좋을까요? 당연히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고객 회수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도달 가능한 서비스일 때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LTV가 CAC의 3배 이상이 아닌 서비스인 경우에는 CAC 페이백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왼쪽에 CAC 페이백 기간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이 방정식의 핵심은 통상 3개월 동안의 이 MRR 평균치, MRR 뭘까요? Monthly Recurring Revenue. 몸짱 클럽 같은 경우에는 매월 등록하는 거를 가정으로 한다면 매월 20만 원씩 낸다고 했죠? 그럼 20만 원씩 매월 3개월을 내니까 통상 3개월의 평균치는 얼마입니까? 바로 20만 원인 거죠. 예, 60만 원. 자, 통상 3개월치 평균치의 MRR을 알아야 되고요. 이 MRR에다가 그로스 마진, 내가 먹는 이 유통 마진 또는 내가 먹는 마진을 몇 프로인지를 알게 된다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로 저희가 풀어봤는데 월 마케팅 비용으로 전단지 제작 살포하고 아르바이트를 사용해서 월 500만 원이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 정도 들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월 신규 가입 회원수가 10명이에요, 평균. 월 평균 회원 가입자 수가 10명이에요. 자, 이게 3개월치 평균 10명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가입 기준은 A 회원과 동일 구조입니다. 즉, 동일 구조라고 하는 것은 매월 등록하는 기반이고 최소 12개월 동안 3년 동안 이제 유지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정을 갖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CAC 페이백이 몇 개월인지를 알려면 일단 분자 분모를 알아야 되는데, 자, 분자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케팅 코스트, 평균 마케팅 코스트가 들어갑니다. 500만 원. 자,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MRR. 그러니까 전 분기 3개월 동안의 MRR이 이제 10명이 등록하고 20만 원씩 매월 낸다라고 가정했으니까 200만 원이고요. 여기에 신규 가입 회원의 50%를 저희가 그로스 마진으로 책정했습니다. 왜? 나머지 50%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헬스클럽에 이제 강사한테도 이제 급여로 나가고 해야 되니까 실제 몸짱 헬스클럽이 200만 원을 받지만 실제로 그 중에서 50% 정도만 그로스 마진으로 가정한다면 200만 원 곱하기 50%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500만 원을. 그러면 정확하게 5가 나옵니다. 5. 이 얘기는 뭐냐면 CAC 페이백 피리어드가 5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고요. 5개월 이후부터 똔또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얘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른쪽에 이제 나온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결국 이 CAC 회수 기간, 페이백 피리어드가 기냐 짧으냐의 게임을 여러분들이 잘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 15개월 정도 걸리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머뭇머뭇 거릴 정도가 걸리는 기간이다. 왜? 12개월을 참아야 되니까. 그러면 런웨이를 12개월 동안 그러면 가져가야 되는데 이 수익 모델 구조에서 이 LTV 구조에서 15개월을
버틸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투자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CAC 페이백을 더 앞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뭘까요?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더라도 개념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CAC 페이백을 앞쪽으로 끌어당기는데 가장 중요한 채널을 찾아야 돼요. 그게 틱톡이다? 그럼 틱톡에 오히려 500만 원을 쓰는 게 낫지, 이 CAC 페이백 피리어드가 앞으로 당겨지지도 않는데 페이스북에, 예를 들면 맞지도 않는 페이스북에 쓴다. 이거 전혀 언밸런스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 비용과 코스트도 이제는 CAC 페이백을 앞당길 수 있는 채널을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우리 고객의 코호트, 우리 고객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면밀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CAC와 LTV가 어떤 상관관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시간에서 좀 더 디테일한 사례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구독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